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자리한 작은 반찬가게 미소반찬의 문을 열며 김순자 여사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하루를 준비했다. 42해 전 29의 새댁이었을 때부터 남편 박정수와 함께 일궈온 이 가게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터줏대감이 되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일찍 와서 도와드릴게요. 문을 여는 순자의 뒤로 며느리 이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미영은 여전히 순자에게 다정하고 부지런한 며느리였다. 아침마다 가게 일을 도우러 나오고 명절이면 시댁 어른들을 극진히 모셨다. 그래, 미영아. 고맙다. 요즘 허리가 자꾸 아파서 말이야. 순자는 미영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동네 부인들이 며느리 보기 좋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특히 미영이 가져다주는 반찬들은 솜씨가 좋아서 단골 손님들도 며느리가 만든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아들 준호는 어디 갔어? 회사 일이 바빠서 일찍 나갔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 들어와요. 순자의 아들 박준호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 박지은과 중학교 1학년인 아들 박민준. 두 손주는 순자의 삶의 활력소였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늘 마음 한편에 자리한 걱정이 있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전셋집 문제였다. 보증금 3억에 월세 80만 원. 서울 집값이 치솟으면서 전세 계약 갱신 때마다 부담이 커져갔다. 미영아, 우리 집 이야기인데 말이야.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아직 준호한테는 말 안 했는데 화곡동에 있는 우리 빌라 매매 이야기가 나왔더라고. 시세가 꽤 올랐다니까. 순자와 정수 부부가 소유한 3층 빌라는 현재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주고 있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280만 원은 부부의 소소한 노후 자금이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너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어떠니? 미영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가 그런 큰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지금도 처가에서 어려워하고 있어서. 처가 무슨 일인데? 아, 그게.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준호 오빠도 알고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착한 며느리가 친정을 걱정하는 마음이야 당연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순자는 우체국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다가 길 건너편 하나은행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미영이었다. 미영이가 저기서 뭘 하고 있지? 순자는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미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긴장한 듯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미영아? 순자가 부르자 미영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어머니. 여기서 왜? 나도 우체국 일 보러 왔다가.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아, 그냥.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미영의 대답은 어색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아, 저는 좀 더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세요, 어머니. 순자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냥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 미영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때 미영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흘끗 보인 것이 있었다. 도장과 인감증명서. 순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건 분명 아들 준호의 것들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정수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그런 일은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숙이 뿌려져 있었다. 그 후로 순자는 미영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미영이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평소 같으면 가게 일을 도우러 나오는 시간인데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순자는 동네 김씨 아줌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순자야, 너희 며느리 미영이가 요즘 자주 부동산 중개소를 들락날락 하던데. 부동산. 왜? 글쎄, 내 친구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는데 미영이가 여러 군데 매물을 알아보고 다닌다더라고. 그런데 이상한 게 혼자 다니면서 가격대가 꽤 높은 아파트들을 보고 다닌다는 거야.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대출 상담도 여러 군데서 받았다더라고.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니야? 준호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인데 웬만하면 대출 같은 거 안 받으려고 하는걸. 그날 밤 순자는 아들 준호를 따로 불렀다.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엄마, 뭐예요? 너희 혹시 집 옮길 생각 있니? 집이요? 아니에요. 지금 집도 괜찮고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당분간은 생각 없어요. 그럼 대출은? 대출도 없어요. 전세 대출도 이자 부담 때문에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순자는 아들의 대답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들은 분명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일주일 후 순자는 결심을 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미영이 자주 가는 하나은행에 가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창구 직원 박 과장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로 했다. 박 과장님, 제가 좀 이상한 걸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자주 오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죠? 박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직접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족 간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정말로 미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순자는 그 길로 아들의 절친이자 변호사인 최민수를 찾아갔다. 준호와 대학 동기였던 민수는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였다. 민수야,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네, 아줌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순자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민수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민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아줌마, 혹시 준호 형이 알고 있는 일인가요? 아니야.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제가 한번 조사해 볼게요. 다만,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며칠 후 민수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줌마,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혼자서요. 순자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민수의 목소리에 심각함이 느껴졌다. 민수의 사무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순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아줌마, 미영 씨가 준호 형 명의로 대출을 4건이나 받았어요. 총 2억 3천만 원이에요. 순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돈들이 모두 미영 씨 친정으로 간 것 같아요. 미영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직접 송금된 내역들이 있어요. 2억. 2억이 넘어? 네. 그리고 현재 준호 형 명의로 된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세 보증금까지 날릴 수 있어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몇십 년간 정성스럽게 키워온 며느리가, 그 착하던 미영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 준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네.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미영 씨가 몰래 사용한 것 같아요. 준호 형은 단순히 아내를 믿고 서류에 사인만 해준 것 같고요. 친정에서 뭘 하길래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거야? 미영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 관련 사업이 부실해지면서 그 빚을 메우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도 이미 회생이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 정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정수 역시 충격을 받았지만
평소 침착한 성격답게 차근차근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했다. 여보, 일단 준호부터 불러서 사실을 알려줘야 해. 그런데 준호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그래도 알아야 해. 이대로 두면 우리 가족이 모두 망하게 돼. 다음 날 저녁 순자는 준호를 집으로 불렀다. 미영에게는 친정에 볼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보냈다. 준호야, 앉아라. 왜 그러세요, 엄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알아낸 모든 사실을 준호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던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미영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준호야, 민수가 다 조사해봤어. 여기 서류도 있고. 준호는 민수가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대출 계약서들, 송금 내역들.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였다. 2억 3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집도 담보로 잡혀 있다고? 그래. 이대로 두면 집도 잃고 너까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어. 준호는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틀 후 순자네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다. 준호, 미영, 그리고 순자와 정수 부부. 민수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다. 미영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오해예요. 하지만 민수가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미영은 무릎을 꿇고 말았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랬어, 미영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깔려 있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미영은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다. 친정아버지의 건설업이 부실해지면서 개인 보증을 선 빚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빌리려고 했어요. 친정 상황이 정리되면 바로 갚으려고. 일시적으로 2억이 넘는 돈을 일시적으로? 준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것도 내 명의로 내가 모르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 나한테 말하는 것도 방법이었잖아. 말하면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순간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영아, 우리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왜 가족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준호네 집은 난장판이 되었다. 준호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미영은 친정으로 돌아갔다. 두 아이들만 순자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지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예요? 순자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그런 게 아니야, 지은아.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그래.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미영의 친정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이미 받은 돈으로도 빚을 다 갚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그 사업체마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민수 변호사는 순자에게 냉정한 현실을 알렸다. 아줌마, 이 상황에서는 준호 형의 재산을 보전하는 게 우선이에요. 미영 씨와 법적으로 분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이혼 말이야?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준호 형까지 신용불량자가 되고 평생 빚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15년을 가족으로 살아온 며느리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순자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던 미영을 찾아갔다. 미영은 순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일어서라, 미영아.
순자는 미영을 일으켜 세우고 마주 앉았다. 미영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미영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다. 다만 무척 실망했어.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었니?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무안해서, 창피해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에까지 피해를 끼칠까봐. 미영아, 순자가 미영의 손을 잡았다. 재산이야 잃으면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가족의 믿음은 잃으면 다시 못 찾는다. 그 말에 미영은 더욱 큰 소리로 울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친정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니?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개인 보증을 너무 많이 서서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미영아, 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 네, 어머니. 준호하고 아이들한테는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확실하게 정해라. 한 달 후 준혼의 가족은 큰 결정을 내렸다. 미영과는 협의 이혼을 하고 아이들의 양육권은 준호가 갖기로 했다. 미영은 친정 정리가 끝나면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순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화곡동 빌라를 팔아서 준호의 빚을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 아들 가족이 새로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엄마,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서 준호야, 가족이 뭐 하는 거니? 서로 도우라고 있는 거지.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있었다. 15년을 딸처럼 생각했던 미영에 대한 그리움과 실망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준호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지내고 있었다. 순자는 매일같이 손주들을 돌봐주며 아들을 도왔다. 어느 날 중학생이 된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다시 올까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민준아, 엄마 나름대로 할 일이 있었어. 엄마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예요. 그 말에 순자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 정수와 긴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뭐가? 미영이 말이야.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15년을 가족으로 살았는데, 정수도 고민이 깊었다. 그래도 믿음을 배신한 건 사실이잖아. 그렇지만 그 애도 나름대로 절박했을 거야. 친정 식구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지. 며칠 후 순자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나야.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는 놀람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어떻게 지내니? 죄송해요, 어머니. 연락도 못 드리고. 괜찮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를 많이 그리워한다. 미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 이번 주말에 와라. 주말, 미영이 조심스럽게 순자네 집을 찾았다. 두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다. 엄마, 지은아, 민준아. 미영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미영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여전히 분노가 있었지만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미영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날 재회는 눈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오래 묵은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내는 시간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떨어지지 못했고 미영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순자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안도와 슬픔, 그리고 아직 남은 의심이 뒤섞인 한숨이었다.
며칠 뒤 준호와 미영은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마주 앉았다. 나는 아직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너를 필요로 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다시는 숨기지 않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과 상의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할게. 순자와 정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부부가 완전히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준호와 미영은 여전히 따로 살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 속에서 둘은 조금씩 예전의 정을 떠올렸다. 순자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재산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건 결국 가족 간의 믿음과 진심이라는 것을. 미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준호는 마음속 벽을 쉽게 허물지 못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다리가 놓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순자는 그 웃음 속에서 늦게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며느리의 비밀 통장은 한 가정을 뿌리째 흔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믿음은 잃으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은 넘어져도 끝내 서로를 다시 붙잡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